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이시스입니다. 다이어트와 거식증은 서로 반대되는 증상, 반대되는 마음 상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마인드를 모방하면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이어트, 어렵지요? 여러 번의 시도에도 여전히 도루묵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쉬운 길을 바라고 쉬운 길만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쟤는 먹을 거 다 먹어도 살이 안 쪄 하는 사람들 주변에 꼭 있지요. 그들은 살이 찌지 않는 아주 올바른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해요. 몸은 항상 마음이 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 않고 몸만 먼저 어떻게 바꿔보겠다. 사실 이건 절대 실현 불가능한 생각이에요. 어딘가로 가려고 차를 운전하는데 자동차가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러면 차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운전자를 바꾸던지 운전자의 생각에 오류가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하지요. 그런데 운전자를 바꾸지 않고 차를 바꾼다면 매번 길을 잘못 드는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먼저 마음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고치는 이 길은 일단 난 안 돼. 이렇게 결론 지어놓고 바리케이트를 쳐놓았어요. 그리고 이 길로는 절대 가지 않죠. 이건 다만 회피하려는 마음에 불과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건 어렵고 또 그렇게 해서 된다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어쩌면 이 전공법이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이 안 된다면 이젠 이 방법을 익혀야 해요. 돈 한 푼 안 드는 마음을 바꾸는 게 귀찮아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드는 먹어서 살 빼는 약들과 제품들에 목을 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런 심리를 눈치 빠르게 간파한 회사들은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지는 약, 자면서도 살 빠지는 제품들이 있다고 광고합니다. 그러나 이건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지요. 먹어서 살이 빠진다는 거요. 광고 문구로는 기가 막힌 명문장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먹어서 살이 찌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령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평생을 놓고 봤을 때 몸에 좋은 영향을 주겠는지요. 식습관과 마음 상태는 그대로인데 요요가 오겠는지 안 오겠는지요. 요요가 오면 또 약 먹어서 살 빼지요 뭐. 그렇죠? 이렇게 살을 빼고 찌부를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늘어져서 커다란 자루처럼 되지요. 또래보다 노화가 빨리 오게 되고요.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위한 바른 마음 상태로 평생 날씬하게 몸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아, 이번 여름에 바닷가 가서 비키니 입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살 빼려는 마음은 버리고 이제부터 평생을 젊고 날씬하게 이쁘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으세요. 이번 여름에 바닷가 가서 비키니 입는 거 한 번 정도만 넘어가면 되니까요. 다른 다이어트 약이나 제품을 먹더라도 제가 제안하는 이 마인드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 효과를 보거나 또는 효과를 지속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이어트를 위한 바른 마인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현재의 내 몸도 충분히 예쁘고 아름답다고 믿으세요. 우리는 믿는 방향으로 가고 의심하는 방향은 피하게 되지요. 내가 예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의심하면 우리 삶의 방향은 그쪽만 피해서 가게 되겠죠. 지금 현재의 내 몸도 충분히 예쁘고 아름답다고 믿으면 자신감이 있게 되고 이것은 여러분의 활동량을 늘려줄 겁니다. 또한 자신감은 에너지가 되어서
음식으로만 에너지를 섭취하려고 하지 않게 되겠지요. 자신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기가 믿는 자기 모습이 곧 자기 자신이지요. 자신감은 자신의 행복감과 직결됩니다. 자신감이 없고 우울감이 많을 때 살이 훨씬 더 많이 찐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 망상을 하는 시간에 걸으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일이나 업무 그리고 꼭 필요한 것 이외에도 엄청난 그러나 아주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쓸데없는 망상이 일어나면 그거 붙잡고 우울감으로 빠져들어가지 말고 일어나 걸으세요. 산책을 하세요. 아니면 청소를 하든지 미뤄두었던 일 중에 한두 가지를 해결하세요. 생각에게 붙잡혀 들어가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생각만 하고 나머지는 맑게 비워진 마음 상태를 가급적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식사 전에 움직이는 버릇을 들이세요.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밥을 먹으면 먹는 밥의 양이 많아져요. 몸과 마음이 깨이지 않은 상태에서 밥을 무의식적으로 퍼넣기 때문이지요. 잘 관찰해보면요. 언제나 식사 준비로 많이 일하고 많이 움직인 사람은 식사량이 적어요. 움직이면 몸의 에너지가 채워지기 때문이지요. 또 몸이 적은 양의 음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적게 먹어도 충분한 에너지를 쓰지요. 그러니 살로 남아있을 게 없고요. 또한 타인을 위한 봉사는 그 자체로 정신적 포만감을 주는 것이랍니다. 식사 전에는 한두 시간 몸을 움직이며 일을 하든지 식사 준비를 하는 사람을 돕던지 청소를 하든지 뭔가를 돕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하세요. 아이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아침 식사 준비를 할 때 자기 방을 정리하고 씻고 학교 갈 준비물을 챙기고 그리고 나서 집안 청소를 돕게 하세요. 엄마가 식탁 차리는 것을 돕게 하든지 아이들에게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한 준비와 공동체를 위한 작은 기여를 하게 하세요. 이게 버릇이 되면 그 아이는 평생 날씬한 몸을 갖게 될 거예요. 다이어트 따위로 평생 고심하지 않게 되지요. 더군다나 어디에 가도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는 환영받는 사람이 될 거랍니다. 네 번째, 매 식사 시간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한 상태로 밥을 먹거나 허겁지겁 허기를 채우려는 마음으로 밥을 먹거나 하는 게 우리의 밥 먹을 때 태도지요. 그러면 밥으로 위장만 아니라 마음까지 채우려고 하게 돼요. 밥으로 마음까지 채울 수는 없는데 우리는 밥으로 허전한 마음도 채우고 외로운 마음도 달래려 해요. 몸의 양식은 밥이지만 마음의 양식은 감사예요. 식사 전에 잠시 마음으로라도 그 음식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자연의 요소와 농부들, 그리고 유통 과정과 요리한 사람의 정성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느끼세요. 모두가 서로의 생명을 받쳐주는 네트워크적 연결에 고마움을 느끼세요. 그 식탁에 대해 돈을 지불했다고 그 모든 과정에 대해 동감해진다면 결국 잃어버리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감사함을 잊는다면 억울함과 고단함만 남게 되지요. 그러니 식탁에 앉아서 깨인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 밥을 먹으면 천천히 먹을 수 있고 음식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지 않아요. 시험해 보세요. 훨씬 음식이 덜 먹혀요. 천천히 먹으면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이 생겨요. 급하게 먹으면 언제나 더 불필요하게 많이 먹게 돼요. 다섯 번째, 음식을 먹을 때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먹는 양을 조금씩 줄이세요. 음식을 먹을 때 평소 먹는 양에서 한두 숟갈씩 식사량을 줄여 나가세요. 그러면서 충분히 먹었어. 이만하면 먹은 양은 충분해. 하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밥을 몇 숟가락 더 먹는 게 미각이 있는 혀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 짧은 몇 초 동안만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세요. 혀를 지나 몸속으로 들어가면 다 섞여들어서 녹고 분해되면서 소화 흡수 과정만 더할 뿐이고 오직 지금 더 먹고 싶은 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혀에 있는 미각의 즐거움을 위해서일 뿐이에요. 그 정도에 대해선 우리가 절제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음식은 본래 약간 부족하다 하는 정도로 먹어야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조금씩 줄인 상태에서 숟가락을 놓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이걸 꾸준히 연습하세요. 밥 먹을 때마다 언제나 한두 숟갈씩 덜 먹는 거예요. 약간 부족하다 하는 정도에서 식사를 마치면요. 그 뒤에 계속해서 포만감에 대한 기대를 남길 수 있지만 충분히 만족할 만큼 먹은 후에는 갈망이나 불만 또는 결핍이 남아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식사 때마다 배를 꽉꽉 채워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음식을 찾아다니며 더 맛있는 음식을 갈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요. 7번째, 하루에 한 번 감동적인 일을 하세요. 이게 다이어트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우리를 위해 늘 밥봉사를 하시는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그 많은 일을 하시는데도 밥을 가장 적게 드시는 건 가족을 위한 사랑과 봉사 때문이에요. 사랑과 봉사는 대단히 큰 정신적인 포만감을 주는 에너지거든요. 실제로 제가 서울에서 상담 치유를 할 때 이 방법을 더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식욕을 참기 어려울 땐 참지 말고 먹으세요. 그러나 그 먹고 싶음이 몸의 기아 상태 때문이 아니라 혀가 미각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가급적 적게 먹으면서 혀의 미각만 충족해주세요. 그리고 먹었으면 그만큼 움직여주세요. 가능한 음식에 대해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음식을 갈구하거나 추구하지 마세요. 그 방면에 전문가로 활동할 거 아니면요. 모든 음식을 평등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시고요. 음식에 대해 군자다운 마음을 유지하세요. 거식증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거식증은 음식에 대한 갈망도 없고 음식에 대해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해서 음식을 대충 먹거나 아주 조금 간식 같은 것으로 때우거나 혹은 음식을 먹지 않고 주스 같은 것으로 버티기도 하지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위가 점점 줄어들어서 식사량도 줄고 조금만 많이 먹어도 포만감이 생기고 심하면 위가 아파서 먹지 못하게 되기도 하지요. 거식증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밥 먹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갖고 지는 결과죠. 다이어트나 잘못된 미적 기준을 갖고 밥을 안 먹는 것에 쾌감을 느끼거나 공복 상태를 즐기고 좋아하는 마음이 쌓여서 어느 날 드러나는 증상이에요. 비만이 먹는 것에 집중한 결과라면 거식증은 먹지 않음에 집중한 결과지요. 비만이 음식에 대한 선호와 좋아함에 빠졌던 결과라면 거식증은 음식에 대한 지나친 절제와 거부의 결과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너무 치우친 것이 어떤 선을 넘어서 자력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 그래서 과거에 잘못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 되돌려야 합니다. 그때는 잘못 생각했던 것이고 이제는 다시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을 것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밥을 먹겠다고 다짐하고 강력하게 의지를 세워야 합니다. 매 끼니마다 제일 편하게 먹고 싶은 음식을 자신에게 묻고 그리고 이건 괜찮을 것 같아 하는 음식이 있으면 그걸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끼니를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먹으면서 다시 입맛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해요. 음식에 대해 감사함과 따뜻함, 좋은 느낌을 키워가야 해요. 거식증, 다이어트 모두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의지에 따라 꾸준히 지속하면 힘이 쌓이고 힘이 쌓이면 방향성이 생기죠. 과거로부터 쌓인 힘이 방향성을 갖고 굴러가게 되면 그것은 쉽게 막거나 멈추지 못하게 돼요. 거의 모든 우리의 삶이 이런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거지요. 다이어트는 거식증의 마인드에서 극단적인 것을 뺀 부분을 사용하세요.
음식에 대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적게 먹어야 몸에 독소도 적다.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좋지 않다. 조금 덜 먹는 게 좋다. 거식증이 걸려보면 확실히 알아요. 꾸준하게 자주 생각하는 게 어느 날 내 몸과 마음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요. 이제 평생 동안 날씬한 길만 걸으면서 날씬하고 건강하게 예쁘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나의 일은 모두 내 책임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것을 바꿀 힘도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다이어트 다음 편 예고합니다. 잠정적 제목은 욕구 불만과 스트레스에 의한 폭식 해결인데요. 폭식과 비만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4가지 원인을 욕구 불만, 스트레스, 자아상 왜곡, 그리고 습관에 의한 중독이라고 보고 이것들을 일으키는 심리와 해결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그럼 모두에게 축복을 빕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이 없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